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한다고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나는 주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 목소리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삶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어디로 터졌어요? 속으로 터졌어요. 그 독을 밖으로 꺼내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정부에서 온 김혜은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일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마음을 다잡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올해 큰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과에 합격을 했어요. 아이가 대학 합격한 것은 기쁘지만 저는 왠지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고 삶이 기쁘지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온전히 감사함을 누리지도 못하는 자신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중증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조언 듣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45세 그리고 저희 아저씨는 49 그때 갔어요. 일하다가. 50도 안 되면 진짜 젊은 거잖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가 한 15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항상 너무 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진심으로 살았고 맞아요. 너무 착하게 살았고. 한 몇 년 힘드셨어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계속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힘이 들기엔 삶을 놓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받는 상처보다는 아빠가 없어짐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지 않게 하려고 쪼끔 많이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정을 없이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굳이 애써서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정 처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얻는 것도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잃는 게 너무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가 대학 가는 거 다 도와주고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쉬고 있거든요 지금. 바쁜 게 확 없어지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에 거리감이 생겼고 인지하는 것이 올바르게 인지를 못하는구나. 오케이. 근데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기면 우리의 뇌 자체가 얘는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감정적 반응을 했을지도 몰라요. 완전 정신줄을 놔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아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편 일도 일이지만 얘네한테 그걸 최대한 덜 가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세팅 값을 잡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응급 상황에서 얼른 쓰이는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불구덩이에서 소방관들이나 누군가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 불 기둥을 딱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는데 자기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뇌가 일시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의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밑에 있는 또 누군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살아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스위치를 우리가 꺼버린 거죠. 그리고 감정을 다 회색으로 갖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나왔어. 근데 여전히 계속 그 모드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좋냐? 고통을 별로 안 느끼니까. 그리고 힘든 일이 와도 야, 이게 뭐가 힘들어? 나는 그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상처도 안 받고 고통도 안 입고. 근데 이게 만성화가 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증상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 치료하려고 할 때 종교계에서 그게 되게 1970년, 80년대에서 막 치료됐던 게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통성 기도라고 알아요?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한다고요. 주여 삼창. 그러면 주여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나는 주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군가가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짜오가 짜오가 그걸 여러분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나한테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예수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네, 신실합니다. 믿음이.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 목소리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 이 죽을 것 같은 삶이 있거든. 네, 맞습니다. 내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이 영혼을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악을 지르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악을 지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또 뒤에 잘 살아 평안하게. 근데 그냥 고요하게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고 눈에 띄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어디로 터졌어요? 속으로 터져버려. 네, 제 자신을 많이 좀 응.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 터지고. 그리고 중증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몸에 이 분자 세포가 얘가 변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삼창을 해요. 아버지를 연습 많이 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좀 다음 남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 기도원. 내가 어떤 소리를 지르더라도 민망하지 않을 상황들. 그 독을 밖으로 꺼내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그쪽으로 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악기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으로는 소리 내기가 너무 성향상 그래. 그래서 타악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선생님 안에 진동이 있잖아요. 고통에. 네. 진동을 잡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외부에서 같은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다리 떨어요? 식탁에서. 어떤 감정일 때 떨어요? 애들이 불안할 때 다리 떨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제가 어려서 밥 먹다가 다리 떨으니까 엄마가 이겨병할 놈아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자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불안하니까 얘를 떨어서 둘이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한숨 쉬어요? 언제 한숨 쉬어요? 자기 안에 마음 상태가 불안할 때 숨을 뱉어서 호흡을 평안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한숨을 쉴 때 가만히 보라고요. 막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억울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그렇게 갖고 오면 돼요. 지금 선생님 안에 네. 진동이 네. 훨씬 뇌 안으로 스며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긴 어려워요. 근데 얘를 파동과 파동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 선생님을 이렇게 하는 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장르로.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하고 맞는 장르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게 선생님이 노래를 배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연극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의 심장과 에너지가 바운스 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약은 그냥 응급한 소화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력히 추천할게요. 네. 내 심장이 뛰고 내 정신이 뛰고 내 마음이 뛸 만한 것을 이제 찾아보자. 이거는 거의 치료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자. 운동은 기본으로 하면서 네. 이제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이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아이의 심장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아이도 이제 얼추 알거든요. 엄마가 나를 키우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를. 아이들이 사실은 모르는 척하는 거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알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생각하는 애는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게 할 거예요. 네, 큰애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티를 많이 안 냈고요. 그러니까 그건 1차적으로 감사한 거.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가는 건 비추. 오히려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불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추천인 것 같아요. 음. 긴 거리를 가기엔. 지금 남편분 살아계시면 올해 몇 살이에요? 저하고 4살 차이 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니까 아. 이제 올해 54살? 네. 그러면 남편분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네네.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이게 항상 남편 죽고 나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너무 사랑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진짜 저희 많이 싸웠거든요. 한 15년을 싸웠던 것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도 이제 뭐 많이 진짜 피토하듯이 눈에서 제가 느꼈을 때 막 레이저가 쏟아 나오듯이 그렇게 남편을 막 쥐잡듯이 싸웠는데, 진짜 제가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을 이제 정말 사랑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에 남편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웠고, 그다음에 너무 못해줘서 미안했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고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가 정말 좋은 굿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굿이 막 뭐 팥 뿌리고 막 이게 굿이 아니라 정말 내 과거와 내 현재와 사이 안 좋은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안의 마음에 정말 많은 독이 우리 몸 밖으로 아마 앞으로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오늘 동갑인 네. 저를 만났기 때문에 네. 제가 1년만 차이 났어도 효과가 덜했을 거예요. 네. 근데 같은 동갑이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고, 우리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또 그 와중에 아이들을 뭐 사연이 100개 1000개일 텐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나았더라. 선생님의 강연에 손을 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시면 손을 들 용기는 없습니다. 늘 피하고 싶었던 엄마, 준비 없는 임신과 결혼, 그리고 이혼. 제 삶은 그늘진 삶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서 왔습니다. 바라는 건 없습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냥 왔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손을 드실 용기가 생기셨으면 손을 드시면 저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 아니죠? 좋아요. 이분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아보겠습니다. 엄마는 늘 피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준비 없이 임신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됐고, 이 아버지가 결핍된 사람의 느낌하고 엄마가 결핍된 사람의 느낌이 되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고 엄마는 저한테 되게 잘해 주셨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덜 그런데 전에는 사람들이 아니 강연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눈이 너무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강사님 눈이 그 고라니 눈 같다는 거예요. 고라니는 좀 그렇고 이게 고라니잖아요. 고라니다, 노루다, 또 누구는 말 같다, 아니면 또 소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타조 같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 눈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눈이 진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 사람 눈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거울에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스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존재론도 있고 역할론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아빠가 막 애들한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애들을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물론 요즘 엄마는 달라졌어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끝까지 조져버려요. 자, 그때 어쨌든 우리가 엄마에 대한 결핍이 생겼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이를 갖게 됐고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되게 많이 서울보다 자연을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추운가? 뭐 더운가? 뭐 오늘 작업하기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주도의 나무에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모두 다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다 열매를 맺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시기가 또 되게 짧은 것도 있고 꽃을 피는 시기도 되게 짧은 것도 있어요. 귤꽃 들어봤어요? 귤꽃? 귤에 꽃이 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딴 거에는 관심 없고 오직 레드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제가 남원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가 제주도에서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서귀포예요. 그래서 노지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귤 사 먹을 때 남원 지역에서 사는 거 사잡수세요. 근데 하우스는 전부 다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노지는 오직 햇빛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해가 많이 드는 곳이 훨씬 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 기억으로는 4월에서 5월 꽃이 펴요. 그러면 제가 작업실 가는 길이 노지귤이 수십만 평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노지에 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얘네가 꽃향기를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정말 죽어서 갈 필요가 없는 천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귤꽃 향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 10분, 15분 동안 계속 온 지역을 도는 거예요. 아, 그때 여러분 진짜 그 귤꽃 향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귤꽃은 매우 빨리 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잘 나갔던 순간이 너무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나의 젊음의 영광이 너무 짧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향이었는데 빨리 져버려. 귤꽃이 떨어지면 뭐가 시작돼요? 열매가 시작되죠. 그 열매가 뭐예요? 청귤. 청귤이 익으면 귤이 되는 거예요. 귤인데 얘네가 푸를 때 그때 속가배기를 해서 파는 게 청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리면 애가 무겁거든요. 자, 사람의 세월은 제가 보기에 꽃이 필 때도 있고 안 피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이 너무 빨리 폈다가 져버리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통 계산할 때 계속 평안한 지점에 맞추고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걸 바랐던 게 아니야.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진짜 내가 많은 걸 바랬으면 내가 나쁜 년이지.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치킨 사와가지고 노란 통닭 사와가지고 애들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뭐 애들 나 그렇게 막 바라지도 않아. 그냥 적정하게 뭐 그냥 연대나 서강대 그 정도 가고, 그냥 나 서울대 바라면 내가 나쁜 년이지. 그 우리의 보통 기준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보통의 삶. 근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지금 비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지옥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꽃이 안 필 때는 꽃이 안 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맺지 않을 때는 열매가 맺지 않는 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을 때는 열매 맺길 바라고, 꽃이 떨어졌을 때는 슬프고, 그렇게 되다 보니 꽃은 짧게 떨어지고
열매는 또 누군가가 따가고 그다음 또 겨울이 오고 그래서 겨울은 겨울로 살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 이혼을 했다면 힘듦이 있지만 힘듦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힘듦하고 같이 가면서 그 힘듦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꽃이 안 피는 시기도 살 거고 열매를 피지 않을 때 맺지 않을 때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한다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이상한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시점을 바라는 보되 마음을 지금 여기에 하는 습관을 좀 살아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꽃이 피지 않아도 삶이 있구나. 열매가 맺지 않아도 삶이 있구나. 저 12월에 오칠한 작품 선생님하고 같이 사제전 하거든요. 이렇게 안 놀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저 너무 실망스럽고요. 근데 되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단색화인데 제가 옷으로 단색화를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서 멀리서 보면 근데 한 색이에요. 근데 좀 사이즈가 커요. 한 2m, 뭐 1m 80, 1m 80. 근데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단색화를 그리셨어요? 그러면 1번, 네, 제 실력이 아직 단색을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실력만큼 하려고 단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2번, 멀리서 보면 단색인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 뭔가가 패턴들이 있습니다. 마치 삶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삶 멀리서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삶을 이렇게 보면 그게 단색이 아니라 뭔가가 엄청 여러 번이 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날 확실히 잡히고 장사 다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